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해지와 포지션과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이 포지션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지할까 하는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하나씩 그 대신 하나씩 정확하게 아는 게 오늘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지션은 무엇이냐면 특정 가격 변동에 의해서 나의 손익이 변동하면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원달러가 변하는데 내 P&L이 변하면 외환 포지션이 있는 거고요. 이자율이 변하는데 내 P&L이 변하면 이자율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익스포저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더 광범위한 겁니다. 내가 특별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국 사람이면 뭐 환율에는 다 영향을 가지니까 그런 거에 경제적 익스포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저희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가격이 변할 때 나의 P&L이 변하면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격이 변할 때 내 P&L이 변하지 않으면 포지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표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노셔널 전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FX처럼 그냥 달러를 1,000만 불 샀으면 내 포지션이 1,000만 불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1년짜리 채권 100억하고 5년짜리 채권 30억 어떤 게 더 위험한 겁니까? 어떤 게 이자율이 변할 때 더 많이 변한 겁니까? 이런 걸 계산하려면 반드시 금액이 크다고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 그 기간이 길면은 그 포지션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1년짜리는 듀레이션도 1년이지만 3년짜리면 듀레이션이 한 2.7, 10년짜리면 7.5 정도 됩니다. 이런 듀레이션의 컨셉하고 똑같게 그 DBO1이라는 컨셉으로 이자율 1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1%가 변하면 내 P&L은 얼마가 변할까 이런 컨셉으로 DBO1이라는 컨셉을 많이 씁니다. 이게 더 계산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DBO1으로 10,000불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0.01% 변하면 내가 10,000불을 벌거나 터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노셔널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지만 내가 이자율이 얼마를 변할 때 내 P&L이 얼마를 변하는지 직관적으로 직접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시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이런 표시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내가 포지션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딜링룸에 있을 때 한 가지 세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들 합니다.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외환 포지션이 생긴 건지 이자율 포지션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단순한 트랜스퍼를 한 거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는 건지 이런 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는 자체로서 외환 포지션이 생기는 겁니다. 언젠가 달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을 예금을 하게 되면 내 1년 동안 갖고 있다면 뭐 이자율이 변해도 상관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일이라도 이 예금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익스포저가 생긴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구자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도 있고 국민은행에도 있습니다. 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뭐 이자율 포지션이 생겼나요? 외환 포지션이 생겼나요? 안 생겼죠. 이런 단순한 머니 트랜스퍼를 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 구자를 해외 구자로 돈을 옮겼어요. 달러를 달러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외환 포지션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션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의 첫 걸음입니다. 자, 포지션이 파악이 되고 나면 만기가 되면 아니면 포지션이 생긴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그걸 잘라버리면 청산을 해보면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카버라고도 얘기하고 익스포저가 청산이 됐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포지션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에 조금 넓은 의미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해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면 포지션이 생기면 실수요든 적극적인 투기든 간에 언젠가는 익스포저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완전히 정리하는 거는
반대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포지션 커버라고 부르는데 해지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커버 또는 커버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고 익스포저가 줄어서 리스크가 줄은 모든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지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해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리면 포지션이 끝난 건데 그냥 해지만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인덱스를 팝니다. 뭐 코스피 퓨처스를 파는 거죠. 한국 인덱스를 사고 미국 인덱스를 팔고 달러원을 사고 달러엔을 팔고 보리농사를 짓고 귀리 선물을 팔고 자, 이런 일은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상대적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전체적인 인덱스보다 많이 오를 것이다.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보리 농사를 짓는데 좀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보리 선물이 없어서. 그럴 때 보리하고 비슷한 귀리 선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가 안 돼서 이런 두 가지 크게 볼 때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크로스 포지션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겼는데 한국 인덱스를 팔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포지션도 있고 인덱스 포지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인덱스도 대강 오르니까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았으니까 뭔가 해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지만 포지션 관점에서 보면 크로스 포지션이 생긴 거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그 절대적인 레벨을 보지 않고 이 레벨 간의 요 간격만 보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베이시스 리스크가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 베이시스 리스크를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해지를 하면 삼성전자가 저희가 사가지고 올랐으면 좋았는데 내리면 인덱스가 따라 내렸을 테니까 우리가 P&L에서 이게 좀 해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해지는커녕 삼성전자가 내렸는데 오히려 인덱스는 올라서 양쪽 포지션에서 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용어로는 그 십자 꺾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는 과연 진짜 내 포지션을 해지하고 있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잘 정리를 해보면요. 포지션의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 포지션을 알아야만 뭐가 변했을 때 내 P&L이 변한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래야만 그 시장을 잘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해지의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을 커버하기 전까지 무작정 들고 갈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해지의 방법은 어떤 게 있고 그럴 때 크로스 포지션이 생긴다면 그 크로스 포지션에 의해서 생기는 베이시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과 해지 이게 저희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